네, 반갑습니다. 부가치세 7장, 부가치세 납세 절차, 기출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 계산이에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국외 매출 3천만 원, 국내 매출 6천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 1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거래처 B에 대한 증정품, 매액세액 공제 받지 못한 겁니다. 제품의 직매장 반출액 500만 원 있습니다. 미가공 농수산물 매입액 1,102만 4천 원 있고요. 전액 과세분으로 사용됐네요. 차가감 납부세액 먼저 계산해 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구해야겠죠? 그래서 납부세액 나오니까요. 납부세액이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같이 보면요. 매출세액 계산하려면 매출세액분부터 구해줘야겠죠? 국외 매출 3천만 원, 국외 매출이니까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0% 곱해주고요. 국내 매출 6천만 원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포함되어 있는데 인정해주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10%, 그리고 제품의 직매장 반출액 있습니다. 제품의 직매장 반출액 제화의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500만 원도 10% 곱한 금액 650만 원이 매출세액이 돼요. 매입세액 볼까요? 미가공 농수산물 매입액 있습니다. 전액 과세분으로 사용됐으니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계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4분의 4입니다. 그냥 제조업이었으면 102분의 2죠. 다 기억나시죠? 1,102만 4천 원에 104분의 4 한 금액 42만 4천 원이고요. 한도 계산하면 과세표준 9,500만 원에 40%를 곱해서 104분의 4 곱해주죠. 근데 여기 과세표준 구할 때 영세율 적용했던 3천만 원도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500만 원에 40% 곱해서 한도 구해지고 한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42만 4천 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증정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납부세액 계산하면 607만 6천 원 나오게 돼요.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2번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 계산입니다. 음식점업이고요. 과세 유흥장소 아닙니다. 일반 과세자고 개인이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2억 원 초과했죠. 21년 2기 확정신고 계산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먼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야 되죠. 자, 매출세액 볼게요. 매출세액 보면 공급가액 15억 원이고요. 밑에 보면은 21년 1월 15일에 외상매출로 수령한 어음 2,200만 원이 21년 6월 13일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난 21년 2기 확정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겠죠. 15억 원에 대한 매출세액 1억 5천만 원에 대손세액 공제해서 200만 원 차감해줍니다. 그러면 1억 4,8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돼요. 매입세액 볼게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5,300만 원에서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4천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세농산물 구입액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가능하죠. 음식점업이고 2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108분의 8이 됩니다. 2025만 원 매입세액에서 108분의 8 공제액 곱한 금액 150만 원 나오게 되고요. 한도 계산하면 과세표준 15억에 50% 곱하고 108분의 8 나눈 금액 나오게 되죠. 근데 한도 안 넘으니까 150만 원 의제매입세액 공제해주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한도 안 넘어요. 그래서 한도 외우기 싫으시면 1차 때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3억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했으면 법인은 적용 안 했는데 개인사업자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죠. 공급 가액이 3억 원이었으니까 공급 대가는 3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급 가액은 부가치세가 제외된 거고 공급 대가는 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의 1.3%를 곱할 거냐 아니면 한도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1기에 공제받았던 760만 원 차감하면 240만 원이 한도로 남아있죠. 그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해야겠죠. 그럼 한도 240만 원이 발행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 구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고요. 발행세액 공제 빼주고 그다음에 예정고지 납부세액 1,6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거 차감해주고 가산세 있었던 거 50만 원 더해주면 차가감 납부세액 8,860만 원 나오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매출세액 계산할 때 대손 잡혀있는 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거랑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할 때 영업용 아닌 거면
빼주는 거,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계산하는 거, 그리고 개인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해주는 거요. 1.3%인데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1.3% 곱해주는 거, 그리고 이건 1년에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기 때 공제받았던 게 있는지 확인하고 한도 계산해 주는 거, 그리고 예전 고지 납부세액이 있었으면 차감해주고 가산세 있으면 가산해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세액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 3번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1% 가산세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도 1% 가산세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1% 가산세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법정 기한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1% 가산세 부과합니다. 자, 가산세 계산이에요. 4번 먼저 볼게요. 21년 10월 1일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입니다. 제조업 운영하고 있고요. 21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12월 1일 이전에 매출한 이 자료 7,500만 원과 6,000만 원 가산해서 1% 곱해주면 되겠죠. 135만 원 더합니다. 이거는 가끔씩 주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바로바로 풀어주는 게 좋죠.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 감면합니다. 자, 그럼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기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은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가산세 계산은 같이 볼게요. 과세사업자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 아닙니다. 1기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200만 원하고 매입세액 100만 원을 누락했네요. 가산세 계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매출세액 200만 원, 매입세액 100만 원 누락했으니까 과소신고했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들어가고요. 자료에 다 안 들어갔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었나 봐요. 이거 같이 볼게요.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된 금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10% 곱하는 겁니다. 근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초과했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75%를 감면하게 돼요. 10% 곱한 가산세에 25%만 곱해주면 되겠죠. 25,000원 나오게 되고요. 7월 22일에 신고했나 봐요. 근데 1기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미뤄서 한 거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 들어오게 되고요. 1기 예정 신고기간 납부기한 4월 25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월 22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88일이고요. 내지 않았던 세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10만 분의 2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알고만 넘어가세요. 0.00025 곱하고 적수 계산한다.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다. 혹시 말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산세에 관하여 볼게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봐준다는 거예요. 착오로 기재됐을 때는 미등록 타명의 사업자 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분 한 가지만 가산세를 적용하게 돼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정신고납부에서 누락한 부분을 확정신고납부에서 또다시 누락했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의 누락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되고요. 확정신고납부의 누락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산세를 모두 독립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됐을 때 가장 큰 부분 한 가지만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시에 적용해야 되면은
동시에 적용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에 주된 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종된 사업장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되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 계산 볼게요. 4월 1일 과세사업을 개시했네요.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액 계산 물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21년 5월 30일에 했네요. 매출 매입 자료입니다. 기간별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무조건 매출세액, 매입세액부터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매출세액은 여기 매출한 거 다 더하면 1억 1,500만 원 나오죠. 10% 곱하면 1,150만 원 나옵니다. 매입세액, 매입 다 더하시고 6,500만 원 10% 650만 원 나와요. 납부세액은 5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가산세 물어보면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늦게 했습니다. 4월 1일에 했으면 4월 20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초과했죠. 1개월 이내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50% 가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인 5월 30일 이전에 매출한 내역 다 더한 다음에 1% 곱하면 되겠죠. 그럼 72만 원 가산세 나옵니다. 그럼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액은 572만 원 나오게 되겠어요. 8번 신고납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정고지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기간마다 50%에 상당한 금액을 결정고지에서 징수한다는 거예요.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되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도 적용하게 돼요.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부가치세 환급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결정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되고요. 조기환급 대상 볼게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불가하고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법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결정, 경정, 징수와 환급에 관해서 볼게요.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고지하고요. 징수할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죠. 아까 위에서 봤죠? 소액 부징수 대상인 예정고지세액은 30만 원 미만이지 이하가 아닙니다. 조기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의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요.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즉 사업설비를 증축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설비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한하여 조기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사업설비를 취득해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고요.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하고 결정 경정에 의한 경우엔 지체 없이 환급하고요. 결정 경정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합니다. 국세청장 아닙니다. 신고와 환급에 관해서 볼게요. 자, 사례 같이 볼게요. 1기 확정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중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7월 15일에 신고한 경우에 조기환급이 아니면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했죠.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되지 않고요.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1월에 사업용 기계를 취득해서 2월 25일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 2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요.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에 따라서 9월 9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결정 경정은 지체 없이 환급했죠. 그리고 마지막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